네, 안녕하세요. SK 문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브스턴스 바이 어도비의 김인호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오토데스크 M&E 컬렉션 그리고 서브스턴스 바이 어도비 제품을 활용한 건축시각화 워크플로우 개선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브스턴스 바이 어도비에서 한국어로는 최초로 공개하는 저희 제품 자료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오토데스크 M&E 컬렉션과 서브스턴스 바이 어도비 제품을 활용한 저희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데모 시연에 앞서 저희가 이제 PPT를 준비했는데요. PPT와 함께 간략히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저희가 할지 간략히 보여드린 다음에 데모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건축시각화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오토캐드, 레빗을 이용한 설계를 하신 다음에 모델링으로 갖고 와서 텍스처링까지 진행하시는데, 텍스처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서브스턴스 바이 어도비 제품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거고요. 렌더링은 맥스에서 아노드 제품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저희가 진행할 데모 부분은 모델링과 텍스처링, 렌더링 요 세 가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는 우선 레빗 파일을 임포트 할 건데요. 바로 레빗 파일을 맥스에 바로 임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레빗 파일을 따로 맥스 블록이 위에 따로 설정할 수 있는 설정을 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맥스에 불러온 다음에 씬 컨버터를 이용해 해당 렌더에 맞게 렌더 세팅을 구성해주고, 그 다음에 UV와 라이팅 세팅을 한 다음에 텍스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렌더링까지 진행되는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오늘 데모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해서 UV에서 라이팅 세팅까지는 맥스에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텍스처링 같은 부분은 서브스턴스, 그리고 렌더링에서는 아놀드 저희 맥스 제품을 이용해서 시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레빗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해주는 그 샘플 파일을 이용을 했고요.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레빗 파일 샘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빗 파일 임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뭔가 여러 개가 뜨는데, 간단하게 그냥 임포트 바로 해서 그 설정과 크게 건드리지 않고 바로 시연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활용할 예정이시라면은 이 PPT 자료 이용하셔서 이렇게 설정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설정하신 다음에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부터는 레빗 인터로퍼빌리티를 통해 업그레이드 없이 블로기가 가능하는데요. 레빗 인터로퍼빌리티를 통해 2017, 2018, 2019 그 레빗 파일을 업그레이드 없이 블로기가 가능하고요. IES 조명, 카메라, 그 다음에 선앤 및 스카이 그에 대한 그 값이 안정성이 되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 버전이신 분들은 임포트 하실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2020 버전부터는 그게 많이 향상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 컴포터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용할 아놀드 렌더링 세팅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씬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 없이 이제 커런트 프리셋을 이용해서 아놀드 선택한 다음에 바로 그냥 신 컨버터를 할 거고요. 2021 버전에서는 신 컨버터가 많이 향상됐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라이팅 세팅에 들어갈 건데요. 라이팅 세팅 경우는 이제 아놀드에서 제공하는 라이팅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요거를 다 활용하지는 않고요. 크게 세 가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햇빛의 방향, 그림자를 이제 유무를 이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스카이돔 라이트를 설치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환경 세팅을 해주고, 쿼드 라이트를 설정해서 라이팅을 쏘는 게 아닌 스카이돔과 연동해서 포탈 라이트를 이제 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바이런먼트에다가는 HLI 이미지를 넣어서 환경 세팅을 또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김인원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부분인데요. 매핑은 크게 어렵게 이제 피지 않고 UVW 매핑을 이용해서 그냥 스케일만 조정하고 뭐 어떤 식으로 UV를 좀 이렇게 설정할 건지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스텐스에서 제공하는 소스 재질을 이용해서 쉽게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시연을 보일 이제 서스텐스 2 같은 경우는 2021 버전에서 들어온 제품이 업데이트된 매테리얼이기 때문에 2021 버전 이하이시면은 요 매테리얼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저희 제품 웨비나를 보시고 활용하실 예정이라면 2021 버전에서부터 서스텐스 2 매테리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데모를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맥스 버전은 2021.1 지금 최신 버전이고요. 네, 보시다시피 최신 버전이고, 그 다음에 파일 임포트를 해서 레빗 파일을 바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이제 레빗 파일이 크면 클수록 좀 로딩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이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인버트 세팅이 바로 뜨실 텐데 여기서 이제 크게 뭐 건드리지 않고 기본 디폴트 값을 그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밑에 임포팅을 하면서 이제 로딩 바가 올라가는데요.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뭐 레빗 파일을 그대로 맥스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카메라,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 다음에 뭐 선 앤 스카이도 잘 불러와졌고요. 그럼 여기서 라이팅도 지금 잘 불러왔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냥 아노드 렌더링을 그냥 바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걸어지긴 걸어지는데 뭐 창문에 대한 뭐 투명도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완전히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놀드 세팅에 맞게 신 컨버터를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렌더링은 그래도 잘 불러지긴 하는데 때깔이나 뭐 그런 게 좀 이쁘지는 않죠. 경고창도 좀 뜨고요. 그럼 바로 그냥 렌더링에서 신 컨버터를 이용해서 아놀드 렌더링에 맞게 신 컨버터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옆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규칙을 어떻게 설정한 건지에 대한 그 값이고요. 디폴트 세팅도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필요하신 부분이 아닌 이상은 건드릴 이제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디폴트 세팅을 그대로 컨버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컨버팅 숫자가 올라가면서 컨버팅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때깔이 좀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제 좀 설정이 좀 바뀌면서 컨버팅이 되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시 렌더링을 걸어보면은 이제 창문도 이제 좀 투명하게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놀드 렌더링 세팅에 맞춰서 컨버팅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도 피지컬 카메라로 자동으로 컨버팅이 되었고요. 조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놀드 라이트로 이제 컨버팅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좀 삭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레빗 자체에서 좀 정리를 하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정리된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략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선 포지션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카메라도 그 리빙룸을 제외한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어서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셀렉트 카메라는 그 키보드에 보시는 C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 셀렉트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원하시는 카메라를 선택해서 OK를 눌러주시면은 원하는 카메라 부류 이동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카메라를 삭제를 하고요. 클릭해서 삭제하고요. 그래서 다시 키친 같은 경우는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리빙룸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아노드 라이트 같은 경우를 이렇게 건드릴 텐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축하려는 환경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필요 없는 조명이기 때문에 조명을 다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노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온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컬러로 표시가 되고요. 라이트가 온이 이제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명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다 꺼줬고요. 그 다음에 인버런트 웬 이펙트를 켜서 이제 환경 세팅할 텐데요. 렌더링에서 뭐 인버런트 웬 이펙트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숫자 8번 키를 누르셔서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창을 띄워주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HDRI 인버런트 그 맵을 적용하기 전에 제가 HDR 그 이미지를 제공한 그 사이트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여기 가시면은 HDRI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HDRI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많은 프리셋이 제공이 되죠. 그래서 굳이 기존에 있는 거 외에도 이제 좀 상황에 맞는 그 HDRI 이미지를 찾아서 비슷하게 붙여서 이제 구축하실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좋은 이미지가 많죠. HDRI 이미지 같은 경우 저기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적용되었던 인버런트 맵은 필요가 없어서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컷을 눌러가지고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 2021 버전에 들어온 HDRI 인버런트 OS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아까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HDRI 이미지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잘 됐고, 그다음에 렌더 눌러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고창이 하나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경고창 내용이 레거시 3D 맵, 맥스 맵, 서포트라고 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F10번을 누르셔서 렌더 세팅의 시스템, 그리고 밑에 보시면 레거시 3D 맵, 맥스 맵, 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체크를 해달라는 경고창이기 때문에 이런 경고창이 뜨신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렌더를 눌러서 렌더 프리뷰를 이용해서 환경이 어떻게 지금 설정이 적용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것을 확인하면은 기존 렌더링 거는 것보다 좀 더 빠르고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저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빨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카메라를 클릭하셔서 카메라에 대한 그 익스포저 값을 1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밝기가 지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계신 인바이러먼트 맵을 인바이러먼트 이 설정창 이용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쉽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저점 노출값으로 맞춰줬다 생각 들어서 이제 렌더링을 한번 걸어봤고요. 잘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맵을 설정할 텐데요. 아마 그 키보드 M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위에 보이시는 그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는데, M을 눌렀을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이 이 매테리얼 에디터가 이렇게 뜨시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 보시면 모드에서 보시면 두 가지 모드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매테리얼 에디터를 쓸 것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매테리얼 에디터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래서 보시면 또 모드를 이렇게 또 클릭하면은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하고 창이 다르게 뜬다 하시는 분들은 저 모드를 선택하셔서 창을 이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슬레이트 매테리얼을 창으로 변경하고 HDRI 인버런트 맵을 적용한 것을 끌어와서 인서트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Z키를 누르시면은 해당 선택한 매테리얼로 크게 그 포지션이 잡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HDRI 익스포저 값을 1로 맞춰주겠습니다. 다시 렌더링을 해서 밝기가 좀 적절한 것 같거나 하시면은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들어온 2021 HDRI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는 되게 엄청 유용한데요. 보시면 로테이션 값을 돌리면은 이미지가 회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트 값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렌더링을 보시면은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유리창에 다른 매테리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인데요. 지금 다른 뷰로 빠져나와서 펄스를 보시면 HDR 이미지가 적용돼서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빙룸에서 이제 HDR 인바이러먼트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유리창을 좀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매테리얼을 다시 열어서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스포이드를 클릭하셔서 적용된 그 매테리얼을 보고 싶은 곳에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적용된 매테리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번에 적용된 게 지금 유리창인 것 같네요. 그래서 1번에 적용된 것을 다른 매테리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매테리얼을 꺼내오고 그다음에 뭐 설정 건드릴 필요 없이 프리셋에 가보시면은 기존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유리 지갈문을 선택을 해서 그냥 바로 편리하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슬라이드에 연결을 해줘서 유리창으로 잘 보이게 지금 좀 투명하게 변했죠. 그래서 해주고 그다음에 바깥에 이제 베란다 쪽 유리창도 잘 보일 수 있게 선택해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겠네요. 스타 리뷰룸 가시면 HDRI 인바이러먼트가 적용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쁘게 설정할 수 있게 다시 돌려보시면 화면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좌우 회전, 위아래, 높이 설정, 그리고 익스포저 값 조정도 되고요. 컨트라스트 조정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눈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엄청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블러 값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라운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가 바닥에 붙여온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건물 말고 좀 약간 조그마한 오브젝트 할 때 좀 효과가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땅에 바닥이 붙는 것보다는 이제 그 산 속에 좀 풍경 좋은 산 속에 있는 그런 내부를 이제 상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그라운드 포지션은 체크하지 않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팅을 하기 위해 그 화면을 좀 크기를 좀 조정을 했고요. 가운데에 이제 가운데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대시면은 그 화살표로 바뀌면서 이제 화면에 대한 크기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화면 크기도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세팅에 앞서서 이제 재질이 막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라이팅이 어떻게 쳐져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회색 톤으로 일정하게 바꿔주려고 합니다. 적용해주기 위해서 다 선택을 해서 유리창 같은 경우는 유리창 적용된 그 투명한 값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유리창을 제거해서 유리창을 제외한 오브젝트들이 선택될 수 있게 선택을 한 상태고요. 다시 피지컬 매테리얼을 꺼내서 그냥 그대로 기본값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오브젝트들 전부 적용되게 제가 적용을 시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적용이 지금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 밝은 이유가 리플렉션, 그 반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좀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세팅으로 봐도 엄청 밝으니까 피지컬 매트리에 가서 러프니스 값을 올려주면은 이제 거치기가 올라가면서 반사 값도 줄어들어서 보시면 반사도에 따라 또
라이팅이 맺히는 게 또 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것 같아서 다시 라이팅을 걸어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빨리 돌렸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설정한 그 HDR 인마르모트만 적용해서 나온 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세팅을 들어가려고 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세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라이트에서 아노드 탭을 선택해 주시고 아노드 라이트를 설치해 주신 다음에 타입을 스카이돔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탈 모드도 인테리어 올리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는 뭐 컬러를 쓰셔도 되고 풀셋 쓰셔도 되고 켈빈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적용한 HDR 인마르모트를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인서트 카피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저 값은 지금 저게 기본값이 8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개발자가 그렇게 일부러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8로 하시면 엄청 하얗게 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0으로 수치를 낮춰줬고요. 수치를 낮춰줬고 그 다음에 다시 리뷰룸으로 가서 렌더 프로세스 이용해서 렌더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잘 적용이 됐고 익스포저 밸류 값이 높은 것 같아서 다시 낮춰줬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렌더링을 하지 않아도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익스포저 밸류 값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렌더링 걸지 않아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문에 포탈 라이트를 설치할 건데요. 타입은 쿼드로 해주시고요. 창문 크기에 맞게 좀 비슷하게 크기를 키워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앵글 값을 이제 화면을 이제 창문 쪽에 맞게 좀 라이트를 돌릴 텐데요. 위에 보시면은 그 앵글 스냅 토글을 이제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A입니다. 그래서 A 버튼을 누르거나 저 단축키를 눌러서 사용하시면 이제 일정한 각도에 맞게 돌아가니까요. 저는 90도에 맞게 돌아갈 수 있게 저 단축키를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다시피 이제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그 라이팅 값을 조절하시게 되면은 그 쉐이프에 있는 저 값이 변동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은 스케일 값이 아닌 이제 저 수치 값을 직접 올려서 창문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 그다음에 반대쪽에도 복사를 해서 반대쪽에도 설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베란다 쪽 유리창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여기 밑에 포탈을 체크해 줘야지 스카이돔과 연동이 되어서 이제 포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이제 라이팅 기능이 아닌 그 스카이돔에서 확산된 그 스카이 빛을 이제 창문 쪽으로 좀 더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포탈을 체크하시면은 라이팅 기능에 대한 게 이제 회색으로 변하면서 기능이 오프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문이 되게 넓어서 솔직히 저 포탈 라이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구성하고 계시는 씬이 창문이 좀 좁거나 하실 때 저 라이트를 설치해서 포탈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빛이 좀 많이 내부로 들어오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빛이 좀 이쁘게 맺히길 원해서 바닥하고 천장에도 좀 반사값이 좀 들어오게 좀 설정을 해줬습니다. 너무 반사가 없으면은 이제 그에 따른 또 그 스카이 라이트가 이제 반사되는 게 너무 적으니까요. 보시면 좀 밝아지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환경값을 맞춰줬고요. 기본값을 이용해서 라이트를 렌더링을 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씬을 계속 이쁘게 구성을 했고요.
보시면은 렌더링 할 필요 없이 그 액티브 쉐이드와 같이 이스포저 밝기 값이 변동되신 것을 이제 편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팅이 완료된 파일을 갖고 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밑에 바닥을 없앤 이유가 그 HDRI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공중에 좀 이쁘게 산속에 있는 그런 펜션 같은 것을 상상했기 때문에 바닥은 필요 없어서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하단에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나뭇잎 그림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무만 그냥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디스턴트 라이트를 설치해서 지금 그 선라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설치를 해놨고요. 타입은 디스턴트 라이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 같은 경우는 저걸 체크를 하시면은 타겟 라이트를 할 수 있게 그 타겟이 좀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켈빈 값을 이용해서 태양빛을 좀 가깝게 설정을 했습니다. 뭐 켈빈에 대한 값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컬러나 프리셋을 이용해서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그 인스턴스 값은 저렇게 약하게 설정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 햇빛에 떨어지는 그 그림자가 너무 칼 같다, 부드러운 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앵글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자가 좀 부드럽게 빠지거나 아니면 칼같이 딱 떨어지는 것을 변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드 렌더 세팅값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값 여기서 기본값을 썼고요. 그다음에 디노이저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노이저 값을 체크 해제하고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저 뷰 투 렌더 이 부분은 옆에 보시면 자물쇠가 있는데, 이게 렌더링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뷰로 렌더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정을 시키시기 원하시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뷰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물쇠를 채워주시면은 앞으로 그 뷰만 렌더링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렌더 세팅과 렌더 프레임 윈도우하고 좀 이렇게 따로 설정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 렌더 세팅에 자물쇠 채웠는데 렌더 프레임에는 왜 그거 안 되지 하실 때는 이 자물쇠가 또 따로 그 연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해주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풀 H로 한번 렌더링을 해보고요. 디노즈는 체크하지 않고 레거시 3D 맥스맨 서포트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렌더링을 걸었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편집을 해서 렌더링 완성된 부분이고요. 이제 디노이저를 체크해서 어떻게 다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이제 렌더링을 걸었고요. 여기 이제 렌더링이 다 끝나야지 디노이저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빨리 넘어가라. 지금 보켓이 다 사라지면 지금 이게 이제 디노이저가 이제 적용된 상태인데요. 요게 이제 보시고서 노이즈가 바로 사라지네? 저거 체크하면 만능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빨리 컨펌을 받고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뭐 프로젝트고 이미지 사이즈가 작으면은 요 디노이즈를 사용했을 때 되게 유용할 수가 있지만, 단점은 이제 디테일이 뭉개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픽셀과 블러를 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레이어라든가 그다음에 뭐 창틀에 대한 뭐 그런 조그만한 디테일 같은 게 뭉개지기 때문에 상황을 한번 따져 보시고 그 상황에 맞게 이것을 활용해서 작업 시간을 단축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작업을 해서 이제 김인호 과장님한테 파일을 넘겨드렸고요. 그럼 이제 김인호 과장님께서 매핑 적용과 텍스처 적용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제가 받았던 파일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로 쓰고 있었고, 아까 전에
선아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워버렸는데 다시 살려낸 상태고요. 우선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서브스턴스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브스턴스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 서브스턴스가 있고요. 그리고 얘에 대한 뭐 소스를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서브스턴스에 대한 세팅이 가능하고요. GPU로 해놓고 지금은 기본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서브스턴스 소스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예쁘게 만드냐, 이거일 거고요. 우선 얘 같은 경우는 처음 사용을 하셨을 때는 얘 플러그인을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에 보시면 2.3.4로 되어 있고, 맥스 기본 값은 2.3.1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 가셔서 아까 PPT에 보면은 등장하고 있거든요. 얘를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소스로 들어갔을 경우에 바로 런처에 있는 소스 탭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여기 유리창 부분을 먼저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제가 저거를 딱 보자마자 생각한 부분은, 저희 이 소스 같은 경우에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빌딩 파사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빌딩에 적용되면 되게 개인적으로 멋있어 보일 것 같은 유리창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그라데이션이 되는 유리창이고요. 얘를 클릭하게 될 경우 얘가 어떻게 내릴지가 나올 거고요. 다운로드,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바로 맥스로 넘어가게 돼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클릭하게 되면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게 되고, 얘가 완료가 뜨면 맥스 슬레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띵 하고 등장을 하죠. 자, 얘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에는 지금 플러그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시고 서브스턴스 2 아놀드 한 번만 클릭하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아놀드 머테리얼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애가 우선 저 창문 쪽을 찾아가도록 할게요. 이 창문 유리창을 얘로 대처를 하게 될 경우 그런 창문 부분만 다 선택을 해서 얘로 작업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얘가 지금 레빗에서 바로 넘어온 파일이다 보니 얘네들이 UV에 대한 스케일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V 맵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얘가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애들을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저희 서브스턴스 제품군은 처음에는 게임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텍스처의 해상도 부분은 1:1 비율을 맞추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비율을 유지한 채로 여기다가 맞추도록 할 거고요. 네, 최대한 맞춰서 1:1을 맞춰야 됩니다. 조금 귀찮죠?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얘네에 대한 이제 UV 컨트롤을 한 번은 진행을 해야 돼요. 우선 3번을 눌러서 얘네의 위치가 어느 건지를 확인을 한번 하고요.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살짝 옆쪽으로 진행을 시키고, 그 위에 존재하는 애들 또한 같은 라인으로 위치를 하게 해서 위로 올려놓으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얘를 기본으로 해서 이쪽에 1:1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넣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얘는 메시 컨버트에 해당하는 오류죠.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은 빨강색, 위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올라가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거에 대한 투명 값은 실제 아놀드 머테리얼 쪽으로 가서 아놀드 특유의 트랜스미션 값을 사용하면 돼요. 우선 실제 어떻게 되는지 살짝 렌더를 걸어 보도록 할게요. F10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걸 거고요. 최대한 작은 사이즈로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둡게 나오죠? 시간 관계상 바로 캔슬을 하고, 저거에 해당하는 값은 이제 처음에 라이트 세팅을 하셨을 때 8번을 이용해서 얘를 -6으로 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 값을 2로 해 놓고, 지금 저거는 피지컬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기본 상태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저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살짝 값을 보도록 하고요. 어떤 빛인지만 보이면 돼요. 네, 우선 투명하게 등장을 했고요. 네, 빨리 끊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에 대한 트랜스미션 값은 얘로 가서
살짝 반투명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투과율도 생각을 해서 트랜스미션을 한 0.4 정도 아니면 0.49 정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0.46 정도로 해서 살짝 투과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을 해 놓도록 할게요. 적값을 넣게 되면 그래도 한번 렌더는 걸어 봐야겠죠. 네, 맑고 아래쪽에는 붉은 톤이 등장하는 약간 빌딩에서 보일 것 같은 그런 예쁜 값을 예상해서 만들어 놓도록 했고요. 저거를 끊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유리창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옆쪽에 있었던 찾아야죠. 얘네들을 우선 끄도록 하고요. 마찬가지인 이쪽 애들도 매우 바쁩니다. 꺼놔야겠는데요. C로 넘어가서 재빨리 선택. 지금 같이 쓸 수 있는 애들을 다 처리를 동시에 하도록 할게요. 이쪽도 둘, 셋, 4개죠. 그리고 저 애들에 대한 얘네들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워놓도록 할게요. 네, 칸이 좁으니까 빨리 해야죠. 그리고 저 유리에 대한 값들은 제일 윗부분이 하나를 뜯어보면 얘가 유리네요. 그러면 아까 가져왔던 그 유리를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배치 임포트를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쪽으로 나왔죠? 얘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제가 꺼버렸어요. 그리고 이 애를 다시 substance to arnold, 얘가 1번 자리로 들어가면 연결이 되겠죠. 1번 이렇게 1번을 대처하도록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타일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저것도 트랜스미션 값도 마찬가지로 0.46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애들도 이제 선택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UV를 좀 단축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언냄 UV고요. 저 애들을 찾아가면은 엄청 커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작고 최대한 줄여서 1:1 비율로 맞춰야 돼요. 네, 약간 귀찮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해놓으면 매우 예쁘게 수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얘를 칸에 맞추면 될 거고요. 얘가 유리창인 것 같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래쪽 빨강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라데이션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얘도 그냥 놓고 다른 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살짝 렌더를 한번 느낌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카메라로 적용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빨강색 톤이 살짝 묻어나고 위로 올라가는, 네, 여기서 바로 끊도록 할게요. 자, 저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좀 더 예쁜, 그리고 실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텍스처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좀 더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런 욕심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컬렉션에 있는 오피스 스페이스 쪽에 가서 보시면 이제 타공된 콘크리트나 아니면 약간 모양이 있는 이런 폼 형태의 콘크리트 형태가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서브스턴스 소스는 구독을 하셔야만 쓸 수가 있는 약간, 네, 그래도 좋으니까 꼭 쓰시면 좋을 거고요. 이 애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얘 이름은 폼, 그냥 클릭해서 맥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다운로드 완료가 되면 맥스로 가서 확인을 하면 F9를 누르면 여기 아래에 혼자 땅 하고 나오겠죠. 자, 얘를 클릭. 얘가 어떤 모양인지 직접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맥스에는 액티브 쉐이드 기능으로는 서브스턴스 엔진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좀 있으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경우에 이제 액티브 쉐이드가 직접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약간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서브스턴스 플레이어라는 애가 있는데, 더블 클릭, 서브스턴스 플레이어는 무료고요. 그 저희 홈페이지 가서 쓰시면 되고, 저 애가 어떤 애인지 미리 볼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이런 느낌의, 그리고 해상도는
여기 수정 가능하죠. 그리고 빛도 돌아가고 얘에 대한 뭐 세부 컨트롤 조정이 가능하고요. 다 이 값을 기억했다가 가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실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무한 베리에이션이라고 잠깐 영상에서 나왔었죠.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느낌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저 애를 아놀드2 그렇죠? 서브스턴스2 아놀드를 이용해서 클릭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야 되니까 스포이드로 찍도록 하고요. 같이 나와 버렸네요. 잠깐 온도를 해놓고 얘를 아래쪽으로 놓고 다시 클릭하면 옆으로 나오겠죠. 저 부분이 어느 건지 찾아야 되니까요. 하나씩 뜯어서 얘는 아니고요. 네, 2번이네요. 이면 2번 값을 가볍게 날려주도록 하고요. 얘랑 그리고 옆에 있는 애도 같이 작업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놀드 값을 2번에다가 쓱 넣어주시게 되면 적용이 되었죠. 그리고 실제 가서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UV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UV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점은 모든 UV는 1:1 그리드를 유지해야 한다예요. 놓도록 하고요. 최대한 줄여서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얘를 한번 클릭하면은 무조건 다 맞춰줄 수 있는데 단점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케일로 접근을 시켰고요. 물론 게임 쪽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건축 쪽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얘가 끝과 끝만 1:1 값을 유지시키는 애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요. 이 정도로 해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1:1이 저쪽에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실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얘도 살짝 선택한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네, 흔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바로 끊도록 하고요. 여기 살짝 보이죠? 네, 만족하고 있고요. 자, 빨리 다음을 향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애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드리면 되게 좋겠지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이 애는 알루미늄, 라인이는 알루미늄, 저 애를 넣을 부분은 아마 얘가 될 거고요. 우선 이 부분을 넣을 수 있는 애를 찾아야겠네요. 네, 하나씩 클릭해서 얘는 가죽이니까 소파에다가 넣도록 하고요. 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퍼트. 다 지워버렸네요. 다시 가져와야겠는데요. 풀레더 값은 조그만 소파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아놀드 그리고 픽 얘를 이쪽 조그만 곳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얘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구조군요. 얘를 클릭 그리고 또 다른 애들도 존재할 거니까요. 이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레더 굉장히 많죠? 네. 이 애가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해서 저 애를 한번 다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기까지는 될 것 같고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죠? 이럴 땐 이름을 기억해서 이쪽으로 생겼죠?
아놀드, 그리고 클릭, 큰 소파. 큰 소파의 첫 번째 항목이 가죽이니까 저 애를 얘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 이 항목도 타일링만 바꾸면 되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 돼요. 클릭 반복, 클릭 반복이고요. 굉장히 조그맣게 해서 얘를 놓도록 할게요. 얘는 약간 여유를 두도록 하겠고요. 실제 어떻게 보일지는 좀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닥까지만 넣도록 할게요. 바닥은 오피스에 보면은 굉장히 예쁜 대리석들이 많거든요. 네, 이 화려한 애, 저 애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거를 다운로드하고 맥스상에서 바로바로 적용을 하면은 되는 굉장히 쉬운 구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애들을 클릭, 서브스턴스 아놀드, 얘가 잡고 바닥에다 그냥 던지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저 애도 마찬가지. 얘를 줄여줘야 된다는 거. 얘가 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던지는 건 똑같고 맞는 해상도로 스케일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얘를 스케일을 안 맞춰줘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맞춰주는 게 좀 더 편하고요. 그 내부 가서 보시면은 얘네들이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 똑같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 타일링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래도 손으로 빨리 조절하고 이쪽도 같이 맞추면 좀 더 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는 어떻게 나올지. 잘 나오고 있죠. 지금 기본값으로 선아님이 주신 파일 그대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제가 의도하고 싶었던 여기 적색에서 올라가는 파랑 톤이 빛에 투과해서 이쪽으로 맺히는 걸 원했는데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화면도 좀 더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전체 완료해서 렌더링을 한 애는 그 최종 렌더 샷을 찍어 왔어요, 미리. 그래서 그 애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가 살짝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요. 그래서 끄도록 할게요. 그래도 굉장히 편하고 뭔가 쓱쓱하면 뭔가 쓱쓱 되는 듯한 느낌이 나고 있죠.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넘어가서 이 의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해서요. 얘랑 이 애는 같은 UV를 가지네요. 그 인스턴스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UV 맵을 가서 보면 반이 갈라져 있죠. 저 애가 문제가 될 텐데 우선 적용하는 거는 줄여놓고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얘랑 요 애가 저희는 매핑을 맞춰야 돼서 저 부분만은 한 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두 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합치고요. 그러면 얘도 같이 합쳐져 있을 거예요. 저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패브릭 쪽을 한번 볼게요. 패브릭 가서 보시면 너무너무 많아서 찾는 게 시간이 사실은 더 오래 걸려요. 원하는 걸 찾아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애를 다운받아서 넣으면 되는 되게 쉬운 구조죠. 계속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애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애거든요. 클릭 다운이 되면 가서 보면 되겠죠. 네, 다운이 되는 동안 다운됐죠. 나무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의자이기 때문에 깨끗한 나무, 약간 오크우드, 약간 화이트 오크 정도의 느낌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죠? 라이트 오크. 네, 모든 색깔이 들어있는 약간의 줄무늬가 있는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애고요. 얘는 금방 다운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UV는 냅두도록 하고요. 다시 모테리얼 에디터를 가서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얘가 나무일 거고요. 요 애가 천이네요.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갈게요. 그리고 얘네는 우선 끝났으니까 다 지우도록 하고요. 얘로 나무를 찍으면 천과 나무 둘 중에 어느 게 나무인지 확인하는 건 뜯어보면 돼요. 얘가 나무고 얘가 천인가 봅니다. 그러면 클릭, 얘 클릭,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클릭, 서브스턴스 투 아놀드. 여기 보시면은 모든 렌더러에 다 적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작업 방식은 똑같고요. 얘가 클릭해서 1번 들어갔죠? 그리고 클릭해서 좀 지저분하게 선이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요 애가 2번. 그러면 이렇게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요 애는 실제 들어가서 보면은 서브스턴스는 파라메터가 존재해요. 그 파라메터라는 애는 이제 설명을 계속 못 드렸지만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애들에 대한 뭐 컬러 조정, 원하는 대로 컬러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뭐 광택, 뭐 금속값 다 조정이 돼요. 쭉 내려보시면은 패턴들이 들어있어서 이 패턴이 마음에 안 들다면 클릭하면 다른 패턴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쭉 내리시면은 이런 애도 있어요. 허니콤보. 이게 재밌는 애들이 있고요. 저런 애들이 있을 때 원하는 패턴을 찾아서 선택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애예요. 우선은 여기까지 다 적용을 한 상태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종 렌더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3시까지 웨비나여서 마음 같아서는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최종 렌더샷을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한번 지금까지 건 것만 살짝 렌더를 한번 걸어볼까요? 정말 똑같이 나오는지. 이 상태에서 F10번 세팅 값은 그 디노이저 켜 있고요. 살짝 렌더를 걸어 볼게요. 한 3분 정도만 렌더를 걸어서 느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쪽도 잘 나오는 것 같고요. 네, 3분 53분이니까 저런 느낌으로 나왔구나 해서 만족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 최종 렌더를 다 걸었을 때 하면은 PPT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우선 저 상태가 최종 렌더가 되었다면 이렇게 뽑힐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미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기존 사용 방법이랑 다른 점은 하나도 없지만 머테리얼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걸 찾아서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서브스턴스의 강점이자 되게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웨비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겪었던 그런 오류들에 대해서 좀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SBS, 서브스턴스 SBS AR 파일 적용하실 때 이런 오류창이 뜨신다고 하신 분들은 경로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오류를 진짜 해결하느라 애를 많이 썼는데 알고 보니까 한글 경로 때문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류를 만약에 부딪히시는 분들은 한글 경로인지 확인해 맞아요.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 경고창이 보이시면은 레거시 3D 맥스맵 서포트 저 체크 해주시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앤 레이 딥스인데요. 요 아노드 같은 경우는 뭐 샘플 값만 올리면 퀄리티가 높아져요 라고 하시는데 샘플 값만 높이시면은 퀄리티는 당연히 상승하지만 그만큼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시다시피 그 각자 할당하고 있는 샘플 값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다시피 최적화된 값을 찾으셔가지고 렌더링을 거시면은 시간도 세이브 되시고 원하시는 퀄리티도 얻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SSS는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고 해서 뭐 양초나 이제 피부질감 낼 때 쓰는 건데 보통 건축에서는 양초를 거기에 이렇게 넣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오기 때문에 SS는 값을 다 낮춰주셔도 되고요. 보통은 디퓨즈랑 카메라 값, 그다음에 저 두 개를 조정했는데도 퀄리티가 좀 이상해 그러면은 이제 스페큘러랑
그 트랜스미션 값의 그 유리 재질입니다. 그래서 유리 재질이 아노드 말고도 다른 렌더에서도 되게 비싼 그 값이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좀 조정하셔서 값을 차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GI 같은 경우가 이제 디퓨즈에 사용되는 그 확성 반사이기 때문에 그 스카이 그 값을 이제 GI 값을 올리실 거면은 디퓨즈 값을 올리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노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노이즈를 이렇게 없애주는 솔루션인데요. 문제는 노이즈는 없애줄 수 있지만 그 미세한 디테일이 뭉개질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상황에 맞게 체크를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서브스티튜트 매트리얼 같은 경우는 2021을 이제 설치하시게 되면은 추가 구성 요소 선택에서 요거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2021 버전인데 저게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설치를 다시 하시면은 저거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기 때문에 저거를 체크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인호 과장님이 보여주신 그 소스에서 3D Max로 다 바로 임포트 되는 기능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서스텐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플러그인에 보시면은 맥스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설치하시면은 인호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똑같이 맥스에 바로 꽂으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와 그리고 오늘 시연해드린 영상은 오토데스크 유튜브 코리아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스텐스 카페도 있는데요. 네, 이쪽 카페는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모든 유저 QA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입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은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서스텐스 카페는 인호 과장님이 답변을 직접 대답주시고 있고 오토데스크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 SCK 엔지니어 분들하고 이제 오토데스크 그 본사 그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댓글을 달고 있으니까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설문조사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저희가 직접 해드리고 또 참고해서 더 좋은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